안녕하세요 얼리닥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댄서티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마취크림을 발라보았어요. 직접 제가 얼굴을 받아보면서 그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효과가 어떤지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댄서티 장비는 20년이 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가 좋은 써마지라고 하는 우리 레이저 리프팅 장비 국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 구현을 내는 게 댄서티의 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올리지오라든지 다른 고주파 레이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임피던스 체크의 값 설정을 매 샷마다 하는 걸로 변경이 된 거예요. 사람마다 이 피부의 두께가 진짜 다르거든요. 이제 피부의 두께라든지 지방층의 두께, 피부의 밀도에 따라서 이 고주파 열이 피부층으로 전달이 될 때 저항이라는 걸 받게 된대요. 이 저항의 값이 매 샷마다 제대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실제로 써마지 FLX 4세대 버전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그대로 구현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 쿨링의 방식인데요. 쿨링조차도 매 샷마다 그 피부의 온도를 제대로 측정을 해서 쿨링의 강도를 매 샷마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얼마나 쿨링을 해야지 저항값이 잘 측정이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잘 고르게 피부의 열에 가해지는지 이런 쿨링 값을 제대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좀 더 높은 강도의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고주파 레이저 장비예요. 마취크림을 제가 잔뜩 많이 발랐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아픈 게 너무 싫어가지고. 댄서티가 제가 써마지랑 정말 비슷하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그래도 써마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얼마나 댄서티가 써마지랑 비슷한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이제 받아볼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팁은 이 댄서티 중에서도 하이팁이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이팁이죠. 어떻게 하면은 고주파 열을 진피층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을 했는가를 이제 연구를 해보셨을 때 당극성 레이저가 한번 기둥으로 조사를 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이 전달이 돼서 피부층에 이제 저항값이 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양극의 이제 양극성이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피부가 너무 조조해지는 거예요. 밀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장비를 만든 팁이 바로 하이팁이에요. 그래서 하이팁은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아까 그 바에서 중간에 두 줄이 쫙쫙 가 있어요. 그래서 당극성 한번 나오고 그 사이에 양극성이 나와요. 양극성의 장점이 뭐냐? 양극성 레이저들을 다 하자마자 좋아야죠. 즉각적으로 쫀쫀해지고 이 피부 탄력이 돼 있는 게 되게 좋아져서 바로 좋아지길 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 다음 주에 너무 얼굴 좋아져야 돼. 이럴 때 좀 즉각적인 효과가 좋더라고요. 댄서티가 당극성 고주파 레이저긴 한데 이 당극성 고주파와 양극성 고주파가 같이 나오는데 이거의 효과가 너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받아보고 한번 그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국산 장비 고주파 레이저 받을 때는 깊이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이 덜 생기고 이제 겉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되게 들거든요. 근데 보면은 댄서티를 받을 때는 약간 그 시린 느낌, 그 뜨거운 느낌이 그게 되게 써마지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통증은 제가 마취크림만 발랐는데 처음엔 사실 거의 안 아팠고요. 냉각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지금 거의 샷수 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열이. 지금 이렇게 한샷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샷이 들어갈 때마다 임피던스라고 해서 피부의 저항값을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값이 매번 측정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강력한 쿨링 그리고 에너지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게 이제 4세대의 써마지 FLX랑 완전 동일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1년에 몇 번 받아야 되나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주시는 게 좋긴 한데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꾸준히.
레이저 리프팅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초음파 리프팅에서 부작용이라 하면 초반에 불 꺼짐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위가 리프팅 되면서 나오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고주파 장비에서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화상 위험이긴 합니다. 국산 고주파 리프팅 장비가 나왔을 때 절대 화상의 위험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러진 않아요. 잘못된 레벨로 잘못되게 시술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에는 그 화상의 위험이라는 게 제로는 아니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장비가 제대로 된 쿨링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안정성을 계속 체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덴서티가 기술력이 요번에 좀 입증이 된 게 있긴 하고, 사실 이제 덴서티나 써마지 같은 레이저 장비를 할 때 저희 의사들도 되게 생각보다 긴장을 하고 해요. 이 부작용이라고 함이 고주파 리프팅 장비에서는 효과랑도 직결이 되거든요. 부작용이 없이 하려고 하면 효과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작용을 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열을 가하고 레이저를 피부에 조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부의 상태를 체크를 해가면서 그 중첩되는 디자인을 원장님들의 노하우로 최대한 피부에 전달을 하는 게, 그게 똑같은 300샷을 똑같은 600샷을 받더라도 나는 이 병원에서 받았을 때 효과가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꿀팁인 것 같긴 해요. 이 고주파 리프팅 하고 나서는 너무 차가운 물 말고는 미온수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주파 리프팅을 시술한 직후에 열감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한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나오는 꿀팁 하나는 이 커플링 플루이드가 생각보다 피부에 약간 트러블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직후에 조금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제가 화면에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이 덴서티 받은 부분이 발그스름해지면서 열감이 잘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후에도 한번 효과가 있는지 경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